선하려는 사람은 잘 된다 안 된다는 염두에서 버려버리세요. 그냥 오늘 내가 단전에 호흡을 끌어들였냐 아니냐, 오늘 내가 몇 분 끌어들였고 맨정신으로 단전에 몇 번 호흡을 끌어들였냐, 이것만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좌선의 방법 2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리해서 아무라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말씀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셨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인간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말씀 들으셨죠?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뭘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능가하는 그 말을 이때까지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소위 공인되는 말로는 그 분의 말씀을 넘어서는 인정받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적어도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가 굉장히 타당하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나요? 생각 많이 해보셨죠? 종교를 하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목적이 행복일까? 생각을 다 해봤어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못 뛰어넘고 헤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이 행복은 맞는데 인간의 삶의 목적은 진급이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됐습니다. 숱한 삶의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뭔가를 좀 노력하고 나면 결과로 행복이 오지 않고 곧바로 불행이 닥치는가? 그렇지 않던가요? 다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교도님들, 열심히 사셨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행복이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 돌아보면 가진 게 참 많죠. 그죠?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자식도 교육 잘 시켜놨고, 뭔가 돌아보면 남들보다 훨씬 가진 게 많아요. 지혜도 있고, 원불교 와서 공부도 했고, 많잖아요. 근데 더 행복하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고가 이렇게 바다 파도처럼 계속 닥쳐오는가? 그래서 이 고락이 계속 인간에게 닥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쉼없이 오는가? 이 뒷산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부터 개미들부터, 걔네들은 행복이 없을까요? 뭐 지나가다가 뭐 먹을 게 하나 생기면 그 기쁨 엄청나죠?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지나가다가 빵 부스러기를 개미가 하나 물었을 때 행복이 내가 집을 샀을 때와 행복과 비교를 할 수 있나요? 사람이 볼 때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비료하고 그걸 생각하는 시간조차 아까운 걔네들에게도 행복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자꾸 행복의 레벨을 높여가는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천지연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천지가 정말 대단한 게 지옥 중생에게도 경계가 있고 열애가 되기 일보 직전인 소위 등각의 사람에게도 경계가 있어요. 그죠? 그 경계가 뭡니까? 마음의 끝이 나타난 게 경계잖아요. 그죠? 네. 그 천지는 우리가 부처가 될 때까지 쉼없이 경계를 줘서 도대체 뭐 하잖아요? 이게 진급시키려고 하나 보다. 수많은 생명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우리가 흔히 버러지 같은 인간 이렇게 하지만 버러지보다 못한 그 소위 바이러스 같은 세균 이런 애들도 그 삶이라는 게 진지하잖아요. 그죠? 왜냐? 목숨이 걸려있거든. 우리가 목숨을 걸어놓은 것보다 진지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소위 열정이나 우리의 열정이 누가 더 세다고 할 수가 있나?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길 가는 그 누구를 잡고 물어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 한 가지씩은 다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처가 되기 직전인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계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착같이 노력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도 끝내는 고가 있어요. 이거 혹시 인정 안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진급이겠다. 그래서 끝끝내 진급에서 열애가 되고 나면 그제사 완전한 행복이라는 데로 도달하게 되고 완전한 자유, 완전한 능력, 완전한 지혜. 그래서 부처님은 다 가진 자. 그래서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는 모든 것을 다 이긴 불세출의 영, 최고 존엄 말고 불세출의 영 있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뭘로 되나? 끝없는 진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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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급을 통해서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진급을 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 밖으로 일체 경계의 무가치한 것들을 버리고 높은 레벨의 가치를 계속 가지는 것. 그렇죠? 밖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 시시한 시골 농토를 버리고 이 어려운 서울에 와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유치하기 짝이 없던 그 생각들을 버리고 더 높은 생각, 더 높은 지혜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이 나이가 돼도 계속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으로 모든 가치 없는 걸 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 법공이라는 법공. 법이 다 텅 비었다. 다 가치 없는 거 버리고 소중한 것만 찾아보니까 끝끝내는 소중한 게 없더라. 그래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텅 비어서 공을 이게 틀어지는 자. 그게 법공입니다. 안으로 나를 높여서 하찮은 마음을 버리고 하찮은 습관을 버리고 하찮은 인격을 버려서 끝까지 가보니까 뭐가 있더라? 내가 비었더라. 그래서 법공을 성취하면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상사각이라고 그러는데, 아공법공의 경지에 가면 이제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경지에 가는데, 그게 뭐냐? 그게 선입니다. 자, 법공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셨을 때 하찮은 걸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투쟁하고 에너지를 투입해서 온 몸에 온 인생을 다 거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죠?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젊은 친구들 뭐 하는지 아세요? 배에 힘주고 때려봐. 그렇게 때려봐. 그래서 주먹으로 막 달려와서 빵 때렸는데 이 근육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뺀 상태에서는 이 장기가 다 터져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힘을, 배 근육이 좋다는 말이죠. 그리고 애들이 하는 게 뭐합니까? 맨 벤치프레스 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거 하고.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찮은 짓 한다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꽂힌 친구들은 그것이 얼마나 희열인지 몰라요. 그런 과정 많이 보고 오셨죠? 옆에 헛짓하는 놈들 꽉 찼잖아요. 그거 다 버리는 과정이 뭐예요? 법공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으로 소소하고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을 추구해서 자존심 딱 걸고, 우리 자존심은요 보물 같은 것이라서, 사실 자존심은 방 안에 장롱 금고 속에 있는 돈보다 더 깊숙한 데 넣어놔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자존심을 대문 밖에 문패처럼 걸어놔서 누가 건드리게 해봐라, 이렇게 지나가는 개나 소나 다 보게 해놓고, 그리고 누구나 거기 걸리면 이제 한번 붙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경계를 당할 때마다 말 한마디 잘못 들을 때마다 싸우려고 싸움닭처럼 덤벼들잖아요. 우리의 인품이 높아지면 그런데 걸지 않는다고. 화 많이 내는 사람, 남에게 시비 많이 하는 사람, 뭐 이렇게 감정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사람, 옳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로우 레벨, 소위 요새 아이들 말로 루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죠? 상대하고 싶으세요? 감정 자꾸 내는 사람 불편하잖아요. 그죠? 시비 많이 하는 사람 불편하잖아요. 그냥 피하면 되죠. 그죠? 못 피할 때 어떻게 해요? 듣고 마는 거지. 외면하는 거죠. 영 못하면 혼내고 다시 못하게 해놓고 스스로 돌아와서, 내 자존심을 누가 뭘 해도 그따 내 자존심 걸면 안 돼. 우리는 내 자존심을 어디에 걸어서 남이 뭘 할 때 시비합니까? 어떤 걸 건드려도 시비하면 안 돼요. 내가 자꾸 시비한다는 말은 그 정도 수준의 나의 자존심을 걸었어. 이건 아공이 아니죠. 자존심은 나를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끄트머리 가면 자존심 같은 거 없애버려야지. 자존심이 없는 걸 우리가 뭐랍니까? 아상이 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아가 되는 거고, 자존심은요 아상에 딱 걸리는 거예요. 아상이 떨어지면 자존심이 나질 않아요. 날 무시했다 생각 들질 않죠. 그래서 아공, 법공을 한 사람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상사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 밖으로 가질 게 없고 안으로 가질 게 없으면 뭐 합니까? 선하는 겁니다. 공부의 최고 단계가 그래서 선입니다. 선. 선의 끝에 뭐가 나옵니까? 반야가 나오지요. 반야가 나오면 어때요? 해탈로 갑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선제동자가 시작할 때 문수 보살을 만나서 공부 길을 찾고, 그때부터 계속
별별 사람 다 만나서 53번째 마지막에 다시 문수보살을 만나서 어디로요? 성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공법공이에요. 자, 선을 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바깥으로부터 경계가 들어와서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서부터 계속 일어나서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 휴염 자습을 보면 외불방입,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없이 하고 내불방출, 안으로부터 나가는 게 없이 된다. 이렇게 했죠. 그게 뭐냐면 아공법공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밖에 건질 것이 많고 안에 가질 것이 많은 사람이 선이 되겠어요? 선이 안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근행정이라는 말이 있고 안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행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날에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소위 정신이 시끄러울 업을 짓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내가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을 세게 해서 이렇게 막 교통사고를 내고 숨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선이 되겠어요? 혹시 경찰이 날 잡으러 올까? 동네 다니는 깡패를 한 대 때려놨어. 근데 저놈이 참고 있을까?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 선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마음을 흔들 만한 어떤 일도 저지르지 않는다. 이게 근행입니다. 근행. 근이 삼갈근자예요. 행동을 삼가서. 그래서 다음날 마음이 고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근행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앉았을 때도요, 모든 것을 놓아서 생각이나 번뇌를 거친다. 앉아서 편안하게 모든 것을 놓아서 거친다. 그게 안지죠.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는데, 대종사님은 단전주법이라는 걸 쓰셨어요. 그죠? 단전주가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것을 밖으로 법을 놓고 안으로 상을 놓으면 이게 이제 선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잠이 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단전주를 하게 하셨어요. 자, 모든 걸 놓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묵조선이라고 그럽니다. 묵조란 묵묵히 관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묵조선의 약점이 뭐냐면 자꾸 잠이 오고 공에 떨어져서 이 세월만 한정없이 보내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옛날에 춘성 스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욕쟁이 스님 아주 유명합니다. 이 양반이요. 자꾸 앉았는데 묵조선을 하니까 잠이 오니까 한겨울에 그 월정사에서 선할 때 얼음을 큰 단지에다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서 선을 해요. 그럼 잠이 안 추워서. 그래도 잠이 와, 사람이. 야, 이게 혹시 목욕탕 가셔가지고 18도쯤 되는 맹물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래서 한 5분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체험해 보셨죠? 5분쯤 제가 해보니까요, 찬 피가 뇌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한 5분쯤 하니까. 그래서 몸이 싸한데 도저히 안 돼서 나왔는데요, 몸의 균형이 안 잡혀. 어질어질하면서 덜덜 떨면서 옆에를 잡고 뜨거운 물 가면 이 혈관이 얼어 있다가 쫙 풀리면서 혈관마다 따끈따끈따끈 늘어지는,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얼음이라는 데가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춘성스님이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그 얼음을 깨고 큰 단지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독하게 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잠이 오니까. 이 묵조선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사님께서 이게 모든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단전을 늘 잡아라. 보통 사람이
단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냥 썰 잠들어요. 아주 꿀잠을 자죠. 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방법 말고 간화선이 또 있어요. 간화선은 화두에다가 딱 잡고 하는데 화두선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백사님 그 선을 하셔가지고 화두선에 대해 궁금하시면 우리 백사님께 물어보세요. 저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화두선을 듣기만 들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화두선은 집중을 하니까 잠이 안 오죠. 근데 두통을 넣기가 쉽다. 몸에 열이 상기가 되기 쉽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화두가 잘 안 걸려. 의심이 딱 걸려서 그거에 걸려서 뼈도 박도 못하고 우리 백사님 말하면 목에 뭐가 딱 걸려가지고 넘어가지 삼키지도 토하지도 못하는 딱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화두가 안 걸려. 보통 사람으로는 이 간화선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선이 뭡니까? 금방 말씀드린 단전주선은 잠을 안 자면서도 정신이 깨어있어. 그러면서도 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단전주선을 권하셨어요. 화두가 된다면 화두를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묵조선도 된다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통으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깥 경계에 소위 제가 공부할 때는 근행정이라서 전날 평소 때 행동을 근신해서 조심하면 번뇌를 일으킬 수 별로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돼. 이유가 뭐냐? 제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법공이 안 되면 계속 번뇌를 일으킵니다. 세상에 중요한 게 많으면 내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게 많으면 반드시 이것은 번뇌의 종자가 돼서 생각을 놓았을 때 틀림없이 고개 싹을 틔우고 살살살살 피어올라서 머리를 다 잡아먹어요. 선 시간을 몽땅 망쳐. 그래서 세상을 싹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못 버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세상에 내가 가치를 두고 의미를 부여한 것들이 뭔지 공부를 소위 이게 사리 연구를 통해서 소위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돌 생겼을 때 깨내는 거 있죠. 전자파로 이렇게 깨내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부여한 가치와 의미를 깨내야 됩니다. 그게 없어져야 선이 수월해요. 의미 부여가 심하면 자꾸 정신이 샌다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선이 잘 안 되는 이유가요. 별별 중요한 게 많아. 이 중요한 것들은 여지없이 정신을 빼가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선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역량이 있어서 그걸 취하고 성취해서 가지지만 그따 의미 부여하진 않아. 제가 워렌 버핏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돈을 왕창 벌었다가 막 90%씩 이렇게 희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돈 버는 재미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넉하죠. 사회복지에다가 엄청 쏟아내더라고요.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선이 쉽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남자들이 선하기가 좀 쉽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일단은 근행정이 아니라 평소 때 근사 생각을 존저히 하시는 게 선에는 중요합니다. 내가 막 뭐가 좋고 뭐가 집착이 되고 뭐가 꼭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 나는 공부 레벨이 제 아무리 똑똑해도 로 레벨입니다. 낮은 레벨. 흥분을 많이 하고 꼭 그래야 되는 생각이 그게 지금 잡더라도 탁 놓으면 없어져야지 계속 남아있다면 우리는 선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돼야 될 일, 꼭 그래야 될 일이 많이 있죠.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소위 없애고 놓아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하고 나면 다 끝났다. 탁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놓는 마음이 잘 되는 게 선이다. 네, 선을 하시려면 이거 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몇 년 있다가 죽을 건가 생각을 해보고 그때까지 내게 별로 안 중요하거든. 놓으시는 게 좋다. 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 생에 막 꼭 뭘 해봐야 되겠어. 하셔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올인하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 나 말고 나 아닌 것들 밖으로 수많은 법이 뭡니까? 이치 따라 인과 따라 만들어진 모든 물건이 싹 다 법입니다. 우리는 물건이라고 하지만 깨달으신 분들은 그걸 법이라 그래요. 이치 따라 결론이 나와서 이치 따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치지 사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이치 따라 무너져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공이고 공이 법이다. 돌려 말하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래서 공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선의 기본적인 자세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단전, 자세를 제가 똑바로 잡으면 단전에 자꾸 기운이 뭉친다고 말씀드렸죠. 자꾸 자세를 자꾸 바로 세요. 자꾸 자세를 초보라고 내가 생각이 들면 자세를 자꾸 바르시고 수시로 자세를 바르시고 그 다음에 단전에다가 마음을 딱 두시고 호흡을 이것까지 하면 이제 딱 반복이 되는데 지난번처럼 내가 호흡을 들이쉴 수 있는 만큼 만일에 4번을 들이쉴 수 있다면 6번 세세요. 6번. 3번을 쉴 수 있다면 4번을 세세요. 그래서 좀 들으시고 내쉴 때는 자 기도를 열으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를 연 상태에서 호흡을 좀 더 잡아당기시고 놓을 때는 있는 그대로 호흡 나간 만큼만 내쉬고 다시 들이쉴 때는 내쉬든 어쨌든 간에 기도를 닫으면 안 됩니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세요. 언제까지요? 바깥의 일체 모든 것들이 유의미해지지 않을 때까지 내 안에서 일하는 모든 번뇌망상이 헛된 것이라고 느껴질 때까지 그때까지 어때요? 나는 집중적으로 단전만 생각해요. 자, 근데 단전에 처음에는 의식을 모으는데 나중에는 저절로 단전의 기운이 어리게 되고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불과 석 달 안 가서 단전의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다리가 아픈 거 있잖아요. 지금 연세에서는 다리를 결과부터 못하니까 편하게 앉아 있어서 자, 편하게 앉는데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없다면 다리를 어떻게든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셔서 하는데 방심이 되면 풀어진다 이렇게 하셨어요. 단전 기운만 대중 잡고 계속. 자, 이게 뭐냐면 생각이 1000만 가지 갈래로 안팎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단전에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은 아니죠. 실제로는 무심이 돼야 되는데 초보일 때는 무심을 할 역량이 없어. 무심하면 순식간에 번뇌들이 1초에 100개씩 치고 들어와. 100개까지는 제가 거짓말이고 1초도 쉬지 않고 번뇌가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심을 하면 안 돼. 단전을 잡으셔야 돼. 이렇게 잡으시고 방심, 단전 생각을 놓으면 싹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이 안 돼. 그래서 단전 생각을, 그러니까 처음에 좀 머리 아파요. 단전을 자꾸 잡다 보면 좀 한참 하다 보면 머리가 뻑적지근해서 아이고 머리야. 실제로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럴 때는 잠시 놨다가 다시 하시고 머리가 아픈데 계속 잡으면 두통이 생겨요. 놨다가 다시 하시고 그렇게 해 가시다 보면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눈 뜨시라고 했죠. 눈 뜨는 게 2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수마를 제거하고 두 번째는 눈 뜨면 번뇌가 좀 작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보니까 눈 뜨면 번뇌가 줄어들어요. 현저하게. 그래서 필요하다. 두 번째, 정신은 적적성성함을 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에서 아주 핵심된 단어예요. 적적성성함. 그게 뭐냐면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이 정념이라는 게 뭡니까?
환히 알고 있음이 정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흐르지 않으면서 깨어있는 마음을 정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래서 어떻게 해요?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 자리에 거쳐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선은 한 번을 해도 하는 거고, 나 하다 안 돼, 아니에요. 한 번을 한 게 안 한 사람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호흡을 한 번 잡아당겼다 한 사람 다음번에 훨씬 쉽고, 오늘 10번 숨을 잡아당겼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단전의 기운이 뭉치게 되세요. 이건 수학이지 정신을 자칫 잘못하면 무슨 구름처럼 흩어졌다 확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수학이고요. 단전에 호흡 한 번 당긴 것만큼 그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바로 앉으셔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벌써 단전의 기운이 뭉치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네. 한 번 한 거 절대적으로 그냥 공짜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 생활 믿으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단전에 남과는 다른 기운이 뭉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천이에요. 실천. 그 다음에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인 줄을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이를 성가시게 여기거나 낭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제가 표현을 좀 했는데, 망념은 그냥 이게 어떻게 나지, 왜 이게 나지 하는 게 아니라 무시를 해주는 겁니다. 무시를 철저하게 무시를 해줘야 되고, 요새 아이들 표현으로 좀 험하지만 개무시를 해줘야 돼요. 네. 이거 무시 안 하고요, 자꾸 나서 이거 힘들어라고 하는 순간에 망념이 주인이 돼요. 이게 딱 이거 나지라고 하면 그 순간에 선에서 떠나게 되고, 이게 실제로 망념이 힘을 얻어요, 이럴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했지, 무시를 해도 개무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나든 설치든 나 상관없어. 네가 지금 나는 망념보다 좋아 100배 더 나도 나는 너 안 볼 거야. 그냥 나는 단전 숨 들어가는 거 느낄 거야. 이게 개무시 맞죠? 제가 잘 모르는데 아마 그렇게 해 주셔야 망념에 잡혀서 망념이 선을 버리질 않아요. 이게. 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어쩌자고요? 쉽게 말하면 바깥으로 모든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무시해주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망상을 완전히 무시해줘요. 자, 이 망념과 번뇌와 망상 그러는데, 번뇌는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저께까지 치열하게 산 사람일수록 번뇌가 많아. 번뇌 많은 게 안 좋은 겁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망념입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네. 망상은 뭔지 아세요? 번뇌고 망상은 내 소망이 간절한 사람이 일으키는 번뇌가 망상입니다. 꿈이 많고 희망이 간절하고 그 포부가 큰 사람은 이게 자꾸 앉아있으면 이게 망상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내게 번뇌 많은 것도 망상 많은 것도 분별 일어난 것도 내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선에서는 안 돼. 선에서는 안 돼. 이거 할 시간요, 이 선 시간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왜 꼭 선 시간에 그걸 하려고 잡냐고. 근데 희한하게 내가 잡은 게 아니고요, 저절로 선 할 때 그게 또 오르잖아요. 내가 잡았나 지가 떴지. 그게 정답 맞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선 시간에는 놓으시라. 그걸요 100번 1000번 생각하세요. 그러나 선 시간에 말고 선 끝나고 하시라. 이런 정신이 딱 굳어져야 선이 됩니다. 선은요 반드시 해야 되지, 난 안 해도 돼, 저 사람은 선을 잘하니까 참 부러워, 그거 좋겠네, 아니고요, 나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생사윤회를 영원히 하실 거예요.
내 자식, 남편, 가족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고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려면 언젠가는 이걸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이 생에 지금 하시라. 지금.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서 내가 되겠어요? 극히 간단하고 편해서 아무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모르면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우리 교당에. 하셔야죠.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밥을 굶고 앞으로 내가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인생을 안 살 거예요? 다음 생부터는 어떻게 사람 몸을 안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받아서 생사 거래간에 소위 생사를 건 생사를 계속 하실 거예요? 생사에 당할 만큼 고통스러운 생사를 계속 하실 겁니까? 그런 이별을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젠가 나도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하셔야지. 언제 하실 건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해서 단전에 정신 잡고 호흡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얼마나 하늘에 별을 따오랍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앉아서 숨 한 번 쉬보라는데 단전에 생각하면 더 보라는데 왜 못해?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못해? 하셔야지. 이 길 말고 길이 없다는데 인간은요 죽었다 태어났다 계속 반복하는데 반복하는데 진급 안 하면 간급이에요. 간급하면 어디 갑니까? 간급을 자꾸 해서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래요. 잘못하면 디산 지렁이처럼 간급할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아니잖아. 지렁이는 고사하고 네 발 달려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하셔야지.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할 길 없잖아요. 너 왜 안 해? 욕속심이요. 욕속심이 포기의 원인이 됩니다. 예. 성급하고 뭔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 놔버렸어요. 오늘 선이 잘 됐다. 한 달 동안 잘 안 되다가 이틀 안 되니까 나 왜 이러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요. 한 달 잘 되다가 이틀 안 돼도 왜 이러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하려는 사람은 잘 된다 안 된다는 염두에서 버려버렸어요. 그냥 오늘 내가 단전의 호흡을 끌어들였냐 아니냐, 오늘 내가 몇 분 끌어들였고 맨정신으로 단전에 몇 번 호흡을 끌어들였냐, 이것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저께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5번밖에 못해서 괜찮아요. 그거 연연하면 안 돼. 지금 내가 몇 번 하냐, 그거 생각하는 분이 선하는 분입니다. 그동안 잘했다 필요 없어요. 그동안 어떤 사람은 선해서 무심의 경지 가서 단전히 불뚝불뚝 지가 알아서 숨을 쉬고 이거 됩니다. 저절로 이제 마음 놔버려도 지가 단전히 저절로 숨을 쉬어요. 지가. 그리고 기운이 저절로 뭉쳐. 그 사람보다 나는 훨씬 처졌는데 똑같아요. 그거 다르다고 확실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 달라 보여도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하냐 안 하냐? 지금 내가 하냐 안 하냐? 지금 내가 하면 저 사람 부처되어 있어도 상관없어. 내가 몇 생 늦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뭐냐면 선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내가 하냐 안 하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했다면 옆 사람이 천하 없는 자랑해도 그래? 그럼 돼요. 단지 잘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방법을 찾고 물어보면 되지. 예. 그거야 물어보면 되죠. 선밖에 길이 없는 줄 알면 그러면 우리는 부처되기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특신입니다.
특신은 이 길 말고는 어때요? 다른 길이 없구나가 특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사각에 가면 우리는 무조건 열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선을 안 해요. 재밌잖아요. 그죠? 오늘 한번 내가 오늘, 너 놀았지? 나 오늘 단전에 한번 땡겨봤어. 한 번밖에 안 했어. 너 한 번 해봤어? 너 해봤잖아. 이게 선이에요. 선은 일체 번뇌가 다 끝인 줄 알고 단전의 기운 줄. 이게 대종사님 가르치신 단전주 방법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호흡 들어가는지에 관심 갖자. 그러시고 되게 급하고 난 늦었다 싶으면 차 탈 때도 한 번씩 하시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한 번 하시고 대신에 식사 후 2시간 지나서 하세요. 네, 2시간이 안 지났다 그러면 단전에 마음만 모아보시고 호흡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해서 단전 기운이 뭉쳐진 사람은 그 관계없어요. 선이 저절로 딱 돼서 단전에 힘이 딱 들어간 사람은 식사고 뭐고 관심 별 소용없어요.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아랫배에 숨이 내려가기만 해도 기분 좋아집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단전에 기운이 모이고 묵직해지면 기분 좋아져요. 이 기분이 자꾸 올라갑니다. 세 번째, 번뇌보다 현재 생각이 분명해서 맑은 정신이 들면 기분 아주 좋아져요. 그 다음에 지각이 계속되면서 번뇌가 안 들어오면 더 좋아져. 예. 나중에 단전이 저절로 숨을 탁 알아서 착착착 쉬는 걸 보면 그때 기분 또 더 좋아져. 나중에 이제는 단전이 저절로 숨을 막 쉬기 때문에 기가 막 움직여요. 그럴 때에 내가 생각 안 해도 저절로 생각이 단전에 이렇게 가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주 좋아져요. 그리고 편안하고 번뇌를 떠나서 맑은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수월스러우면 이제는 어때요? 공부가 지가 알아서 막 되기 시작해요. 이게 단전주 3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